어서오세요. 바른길 은행입니다. 손님, 어떤 대출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아, 둔촌주공 중도금이요? 혹시 몇 평짜리? 31평이요? 34평이라... 얼마 주실 겁니까? 손님, 둔촌주공은 분양가가 9억 초과라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잘생겼다. 나도 밀리지 않는데? 나도 마스크 이렇게 쓰고 턱수염 이렇게 기르면 할만해. 많은 사람들이 오매졸만 기다리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둔촌주공 아파트. 가점만 충족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중도금 대출 나오나요? 잔금식 감정평가 금액이 15억을 넘지 않아서 잔금 대출 나오나요? 전세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거주 의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살포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 1동 자체가 다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위로는 둔촌동역 5호선, 밑으로는 9호선 둔촌 오륜역 해가지고 자, 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물론 이쪽이 이렇게 북쪽으로 돼 있어서 약간 이렇게 90도 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 디자인보다는 향을 좀 중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남향을 중심으로 동양 서양 해가지고 향이 잘 들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제 단지 규모는 약 12,000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약 4,700여 세대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용 면적은 2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물론 84초과 물량도 있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2세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제다. 자, 추첨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9 같은 경우는 A, 39는 2개 타입, 49 1개 타입, 59 5개 타입, 자, 84는 8개 타입입니다. 자, 이에 따른 공급 면적 나오고, 공급 면적 나왔으니까 평형대 나오죠. 그래서 총 세대수는 요만큼이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 자, 요거 다 더하면 4,786. 자,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일반 분양 물량은 한 요 정도 된다.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갔다. 자, 예를 들자면 원베일리가 기존의 허그 분양가 대비 16% 올라서 평당 5천만 원이 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둔촌주공에 적용을 한다면 둔촌주공은 2,970만 원의 허그 분양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16%를 더하면 약 3,400에서 500 정도 사이에 범위가 정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아니라면 요즘에 높아진 분양가 상한제를 생각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좀 분양가를 내리겠다라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정말 폭넓게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존에 허구에서 제시했던 2,970에서부터 넓게는 평당 4,000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뽑아봤고요. 자, 단위는 10,000원입니다. 자, 이제는 될 리가 없지만 만약에 2,970이었다면 자, 29제곱 같은 경우는 4억대, 자, 59는 7억 84는 10억대 정도가 나올 예상이었지만, 자, 여기서 자, 레미안 원베일리가 16% 정도 올랐죠. 자, 여기도 16% 정도 올랐다고 치면 한 요 3,400과 3,500 사이 3,44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분양가가 3,400이 된다면 5구제곱 같은 경우도 9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500을 넘게 된다면 5구제곱 1,488세대나 있는데 9억을 초과하게 되고요. 자, 어떤 경우에서든지 84제곱은 9억
초과 물량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평당가가 4천을 넘게 되면은 자, 49제곱 같은 경우도 9억을 초과하게 되네요. 자, 분양가가 9억을 넘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 안 나와서 본인의 돈으로 중도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또 하나 9억을 넘게 된다면 특공 물량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평당 3,500 이상으로 분양가가 나온다면 자, 59제곱 자, 물량이 1,488세대나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만약에 잔금 때 감정평가 금액이 15억을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죠. 대출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전세 주면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자, 2월 19일 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는 전세를 줄 수 없고 본인 거주하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 자,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 의무가 2년에서 3년인데 3년이 될 확률이 높다. 정말 중요한 거 입주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8월 입주입니다. 분양 시기는 21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분양 시기랑 입주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분양 시기를 21년 8월이라고 친다면 자, 2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치러야 되는데요. 중도금 6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씩 자, 6번으로 나눠서 내죠. 자, 그렇다면 요 10% 낼 때 동안 이 텀이 몇 개월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4개월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4개월씩 6번 낸다면 6, 4, 24 해가지고 자, 2년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자, 중도금 대출 40%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3개월에 한 번씩 10%씩 돈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500이다. 근데 59제곱에 당첨이 됐는데 9억을 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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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만원. 자, 84제곱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1억 2천 정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 40%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예산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꾸역꾸역 3개월마다 돈을 냈다고 치더라도 또 막히는 게 뭐가 있냐. 잔금 때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84제곱 같은 경우는 자,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59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잔금 시 15억을 넘을까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근처에는 비교할 만한 거가 없긴 하지만 자, 바로 밑에 올림픽 선수 기지촌이 자, 25평형이 15억을 넘었네요. 평당 6천 정도 됩니다. 전용이 한 평 정도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완벽한 비교 대상 아닙니다.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 한번 볼게요. 자, 25평형 13억 8천, 평당가 5,520만원. 자, 15억은 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완벽한 비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자, 59제곱 25평형도 대략적으로 13억은 일단 도파한 상태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잔금 10억 초과시가 될지 안 될지는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양가의 이슈 쟁점은 무엇이냐. 가장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1,488세대 59제곱 25평형이 과연 9억을 넘느냐. 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정말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형도 이렇게 나눴는데요. 보시다시피 29제곱미터 14평형은 대략적으로 한 10세대 정도. 자, 요거죠. 자, 분리형 원룸 같은 느낌. 자, 39는 A랑 B 타입이 있는데 자, 다 더하면 1150세대 분양을 한다. 자, 39A 주방이나 거실 같은 경우는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방은 아쉽게도 2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B 타입도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침실2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점. 자, A는 이런 느낌, B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4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한 900세대 정도 되고요. 자, 평형은 22평형 A타입이 있네요. 바로 요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39A에 비해서 좀 커졌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주방, 식당, 거실 있고요. 침실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59 같은 경우는 5개 타입이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 1488세대 분양을 하고요. A부터 E까지 있네요. 자, A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침실이 하나씩 있고, 자, 위쪽에도 한 개 있어서 방 3개. 자, B타입은 거실 바로 옆에 침실, 그 위쪽에 침실 2개가 있어서 타워형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자, C타입은 우리가 좋아하는 포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거실을 중심으로 자, 침실 하나, 이쪽에 2개 있어서 포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마통풍도 되네요. 자, D타입은 전에 봤던 B타입이랑 비슷하네요. 자, 거실 왼쪽에 침실 하나, 위쪽에 침실 2개. 마지막으로 E타입은 자, D타입에서 약간 압축시키고 좀 길게 만든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요. 또 하나 이제 발코니 2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여유롭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84 ABCDEFGH까지 한번 보면 1237세대 분양을 하고요. 84A 포베이 구조, 거실, 침실 하나, 2개. 자, 마통풍 가능하고요. B타입, 자, 요것도 거실 중심으로 포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주방, 식당, 마통풍 되고 알파 공간도 이렇게 여유롭게 있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있네요. 자, C타입도 포베이 구조긴 한데 약간 이게 세워져 있는 걸 봐서 기역자에 있어서 요 짧은 쪽에, 자, 요 기역자의 짧은 쪽 요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동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D타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거실, 침실 이쪽에 2개. 알파 공간도 있고 주방, 식당이 좀 특이하게 툭 튀어나온 공간에 이렇게 놔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창이 이쪽에도 한 개 있고 이쪽에도 한 개 있어서 자,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 자, 이도 마통풍 잘 되고 포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F는 약간 다릅니다. 거실, 자, 침실 2개가 있어서 3베이 구조, 침실 하나가 여기 있고요. 거실이 상대적으로 크고 창도 엄청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포베이 구조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 구조도 나쁘진 않네요. G, 자, G도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 자, 마통풍 되고요. H, 자, G랑 H의 차이는, 자, G는 요게 있다, 그 다음 욕실이 여기 있다, 현관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자, H는 자, 요게 없다, 자, 욕실이 여기 있다, 현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